자, 어린 사육되는 소, 도메스틱 뭐 가정에 뭐 국내에라서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사육되는 소, 수수야 또 rarely grow up. 부정어지? 성장하지 않아. 더 나이가 들은 herd sire라는 밑에 있었지? 무림의 우두머리 소래 그 주위에서. 그러니까 사육을 하는 어린 수소는 나이들은 연장자 없이 지들끼리만 살아간다. 뭐 그 얘기야. 얘네들도 어쨌거나 뭐 집단 무리로 생활하면 인간처럼 나이가 들은 좀 연장자 가서 걔한테 뭔가 배우고 이럴 거 아니야? 얘네 그런 게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걔네들은 they have no opportunity, 기회가 없어. 이렇게 나이가 좀 더 들고 더 힘이 센 수수하고 함께 놀이하듯이 싸울 기회가 없대. 또는 또 병렬구조 또 기회가 없어. 이게 더 잘 맞았지? 놀이보다는 싸우는 거. 걔네 롤모델로 무리네 수소 우두머리 소를 관찰할 기회가 없다. 즉 어떤 집단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교육을 좀 못 받는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동물들은 보고 모방해가지고 뭔가 배울 거니까. 못 받겠어? 얘는 지들끼리 잘하고 어른이 없으니까 뭔가 못 배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대신에 해야 되는 게 기회가 없다. 대신에 지들끼리 논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울 기회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 어린 수소들은 함께 그룹 져서 모여있어. 요건 뭐 축사고 필드펜은 요 패처는 뭐 목초지, 초지고 방목장 되겠지. 그러니까 차이가 자기들끼리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곳에서는 걔네들 어린 소들은 캔 레슬링 하는 거야. 몸싸움을 하는 거지. 오직 걔네들의 플레이풀 장난기 많은 또래 친구들하고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그 어린 수소들 모두 매우 동일하게 대등하기 때문에 매치더라고요. 서로 아까 더 강한 우두머리 소, 어른 소가 없고 얘네들은 서로 지들끼리 해봐야 도토리 피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되게 매치가 잘 된다는 게 대등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능력을 발달시키진 않아요. 어떤 능력이냐면 서로의 힘을 측정을 할 메주어라고 해야 되지? 게이지가 메주어, 측정을 뭐함으로써 공격적인 행동만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이게 동물 세계에서도 보면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걔하고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지 않냐? 이렇게 뭐 동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에 뭔가 확 펼치고 이런 거죠.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해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보다 더 위협적인 데로 뭐 꼬리대로 도망가면은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뭔가 거기서 서열 정리가 되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 그냥 보여주는 것만, 그러니까 공격적인 행동, 내가 더 힘이 세다라는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능력을 측정을 해가지고 물리적 충돌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강조하는 거지. 되게 많은 이게 이제 샤빙 매치라고 하는 게 밀치기, 네, 밀치기 경기 이 축사에서 그게 선호되는 방법이 된대. 뭐하는 setting a score just to counteract boredom. 이것도 좀 알았진 않는데 지루함을 counteract는 대응하다.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점수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회하는 거야. 결국은 얘네들은 그냥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힘을 측정해서 서로 물리적인 충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싸운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세븐과 스코어 되게 밑에다 해놨을걸? 아마? 뒷부분에다가 단어에 적용됐구나. 뭐 분풀이 하다라고 됐는데 내가 점수를 하나 먹으면 똑같이 맞받아쳐서 점수를 내는 걸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분풀이 한다는 개념 자체보다는 결국은 서로 레슬, 서로 막 몸싸움을 하는 게 이렇게 선호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서열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루함을 해결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결성
써도 괜찮긴 하거든. 그럼 요거 임팩트 자체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 데리스 느낌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변해볼게. 요게 중요한 거지. 저것만으로 뭔가 상대방의 능력 측정을 못하는 거고, 바꿔서 얘기하면은 계속 싸운다는 거네. 싸우는 게 되게 선호되는 방법이다. 상대방의 능력 측정을 위해서. 그래서 서열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요거를 좀, 이게 딱 표현이 원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그 셔빙 매치, 밀치기 경기가 선호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요거를 그냥 비슷한 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이게 지금 다 가긴 해야 될 건데, 일단 뭐 빈칸을 하려면 좀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 하여간 요 내용과 요 내용은 같은 거고. 됐어? 이것도 사실 괜찮긴 한데 이거 좀만 형광펜을 연장을 할까? 이거까지? 좀 연장을 하자. 그래야지 보기 좋을 것 같아. 문법은 문제화가 생겼는데 이해하려면 여기 2부터 여기까지 형광펜 해놓고 이거는 그냥 같은 개념으로 형광펜 해서 뭐 연결해도 되고 아니 뭐 밑줄 형태로 써놔도 되고. 그치? 낫도 형광펜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낫이 중요한 거잖아. 저런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싸워야 돼. 얘네들은 뭔가 과시 행위만 가지고 디스플레이만 가지고는 상대방 능력 측정을 못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맨날 싸우는 거거든. 얘네들끼리 뭐 집에서 싸우고 특히 이런 어린 소들은 이런데 배워. 모든 그래 집의 분쟁 해결이 된다라고. 어떻게?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서. 그치? 여기 physical conflict. 요게 셔빙 매치고, 그죠? 맨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resulting in far more serious injury. 훨씬 더 심각한 부상. 근데 자꾸 다치는 거죠.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니까. 그래서 비싼 대체소. 소가 너무 상처를 심하게 입으면 더 이상 못 키우고 대체소를 갖고 와야 되나 보죠. 인간 입장에서 얘가 가축이었잖아. 돈 들어가는 거지. 뭐보다 야생에서 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상이라는 것을 초래한다. 아 여기도 상당히 괜찮거든. 이거 한번 배워볼게. 빈칸 모의 뭐 이건 이제 모의보다 빈칸 중심이라고 봐야 될 텐데 또 다른 빈칸. 자,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게 뭐야? 프로블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솔루션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어떤 무리의 아비소 어른소를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지? 얘네가 배울 수 있도록 보고. 그래서 letting up 허락하는 거야. 우리의 어린 소들이 자라도록 초지에서 그래 누구 사이에서 좀 더 나이든 소들 사이에서 자라도록 허락하는 것이 여기까지 주어진 동사 만든다. 나이 어린 소들이 더 잘 adjusted 적응을 하도록 그리고 병렬 구조 makes and gives 이렇게 허락하는 게 준다. 나이 어린 소들한테 the skill 능력을 준다. 뭐에 필요한 능력? 원래 그러니까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 뭘 해결하겠니? 여기가 사실 그 말 들어보면 되지. dominance dispute 요 얘기 나오면 되겠지. 어떤 이제 충돌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거잖아. most dominance struggle 그지? 대부분의 저런 사회관계의 충돌을 뭘 통해서? 이거 좀 한번 해볼게. through display not better 이런 과시를 통해서 실제 싸움을 했다. 뭐 저기가 원래 빈칸이긴 했는데 저것도 뭐 핵심 내용이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뭐 주제가 말은 뭐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겠지만 결론은 이거죠. 여기 이거야. 그래서 제목이랑 이 부분을 형광펜하면 되겠다고. 나이 많은 숫소들과 어린 소가 함께 있으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피지컬 컨플릭트, 물리적 충돌 없이 지배권 싸움, 다미넌스 스트러글을 해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주제는 그렇게 되겠고, 됐어. 이건 이제 완전 다 요약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연결성 하는 게 괜찮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큰 흐름 이대로 나눠서 이해를 흐름을 한 다음에 연결성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일단 여기 보면 나이 어린 소들, 얘 같은 경우에는 무린의 아비소 없이 좀 그런가? 사육된다? 뭐 그러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이 어린 소들은, 나이 어린 소들은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그 무린의 아비수 있잖아. 이거 롤모델을 가질 기회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신에 인스테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없고, 대신에 너무 길게 썼다. 어린 소들만 있어서 공격적 과시만으로 상대의 힘을 측정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형광펜 한 개 공격적 과시만으로 상대의 힘을 측정하지 못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in fact 사실 밀치기 시합이 선호가 된다. 뭐 정도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도 요거 같은 얘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s a result 밀치기 시합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심각한 부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지? 좀 더 줄임 앞에 여기까지 다 뺐어. 결론은 부상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거 부분이었지? 프로블럼이었잖아. 그러면 솔루션으로 나이 어린 소를 나이 든 소와 함께 사육을 시켜야 된다 라는 게 솔루션이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물리적 충돌 아니고 과시만으로 또 지배권 싸움 해결 가능하다. 그렇게 된 거네. 그렇지. 11번. 자, meaning is based in the symbolic interpretation of another's communication. 자, 의미라는 거는 기반을 둔다.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의 상징적인 해석에.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한번 써보면 그 의미는 결국은 타인의 의사소통의 상징적 해석이다 라는 걸 기반을 둔다는 거잖아. 말이 어렵지? 무슨 얘기야? 대충 하면 그지 뭐.
자, because we cannot be inside someone else's head. 우리가 누군가의 머리에 내부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지? 내가 네 머리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 나한테 내용 전달하는 그 사람의 의도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에 의존하냐면,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 자신의 해석에 의존을 하는데, 그 상징의 사용에 대한 우리 자신의 해석. 즉, 상징이라는 거는 word, 말을 얘기하는 거고, 상대방 여기 이제 예시가 있으니까 이걸로 보면 돼. 이걸로 보고 다시 돌아볼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hungry라고 하는 이 심볼, word, 말을 사용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meaning, intended meaning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걸 우리가 interpret, 해석해서 받아들여 이해를 할 때 내 경험을 사용하는 거야.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비록 우리가 이렇게 전달한 이 의미, 배고픔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equate는 동일시하다지, 그 statement, 그 상징적인 말 표현을 우리 자신의 배고픔에 감정하고 동일시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걔가 한 말에 대한 의도, 의미를 이해하려면 결국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한 해석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네? 이해되지? 왜냐면은 우리가 힘들어요 하면은 이제 후보에게 힘들어요 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정확 자체 주관적이란 말이지. 이제 머리가 아파요, 졸려요, 이런 거 다. 그럼 내 경험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시로 그 심볼의 사용이 이거야. words. 제스처도 있고 뭐 다른 행동들도 있는데 뭐 words라고 해서 보면 되겠지, 말들. 그런데 여기 또 의미가 좀 있어. 상대방이 사용한 저 말 자체는 무언가 다른 거를 나타낼 수도 있어. stand for는 나타내다, 의미하다, represent. 뭐 의미하다라고 해도 일단 stand 사전적으로 represent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배가 고파요라고 말한 것도 배고픔의 어떤 정도가 뭐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어서 똑같은 배고픔과 좀 완전 다를 수는 있잖아. 근데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보통 배고프다는 감정을 이만큼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이건 별로 배고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소식자야 나는. 그러면 사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상대방이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한 말 자체 배고파요라는 거는 다른 걸 이게 아닌 이걸 의미할 수도 있었던 건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내 자신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그래서 여기를 형합회를 해보면 여기까지 가라. 빨간색. 이거 연결하려고 그래? 이거 빨간색. 이거 연결해주면 돼. 저 예시가 저기에 맞는 거지. 우리 자신의 해석이야.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춘 해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equate는 동일시하다가 뭐 identify라는 걸 써야 되지? equate, A 밑에 A를 동일시하다. 똑같이 맞추는 거고. 자, 그러면 이해가 됐는데 이게 저럴 수도 있지. 뭔가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에 misunderstood,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상대방 의미하고. 그치?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우리 와이프랑 얘기했는데 뭐 일하는데 아파가지고 코로나 때 못 나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상시에도 엄살이 엄청 심하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그 사람 아픈 정도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픈 정도하고 좀 다른 거잖아. 난 이만큼인데 이만큼 가지고.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다고. So because our responses to others' communication, 우리의 타인의 이런 의사소통, 전달 내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역시 기반을 둬? 반응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얘기하지? 그치?
main interpretation. 요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바, 그래서 이해해서 반응한 거잖아. 뭐에 다음 기반뒀어? 우리 자신이 경험 안 했어? 이것도 형법해야 돼. 빨간거 형법해서 연결해보자. 여기여서 핵심이거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또 하는 얘기. 주제문 이게 탑픽 센텐스거든. 의사소통의 문제가 종종 뭐에 기반을 하냐면은 다른 해석. 이게 원래 불편했던 거지. 다른 해석이라는 걸 기반합니다. 똑같은 상징적인 말들 제스처들. 그러면 봐봐. 여기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 주관적인 어떤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위에서 이거라고 뭔가 something else 다른 거를 나타낼 수도 있는 요게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저게 저거지. 오케이? 파란색은 두 번 나온 거예요. 탑픽 센텐스 됐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때는 앞에 사실 다 도입 부분이고 여기가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었던 것 같거든? 내 기억에는. 그래서 문제로 쭉 해서 끝난 거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얘는 전체 그 흐름은 그거지. 여기도 나온 것처럼 여기가 원인이야. 그래서 결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도 그래서 요 문장 자체가 이거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다 종합한 거잖아.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쭉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 인과관계를 쪼개주는 게 더 좋긴 하겠는데 문제가 나와서 일단 문제라는 거 주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my hunger may not be as immediate as yours.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 또 hunger라는 또 예시를 준 거 아니야? 그렇지. hunger라는 예시죠. 내 배고픔은 네 배고픔만큼 이미디어트하진 않아. 그지? 이게 즉각적, 즉 당면한 건 아니래.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방의 온도, the temperature of the room, 방 온도는 뭐 계속 느껴지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차게 똑같이. 다르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의사 별 얘기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나의 뭐 경험적인 배경, 더 느린 인지 처리 과정은 의미한다. 말만 어려운 거 아니야. 뭘 의미하냐면 it takes me longer. 나한텐 시간이 더 오래 필요하다. arrive at, 도달하는데 뭐에 유사한 문제에 대한 이해. 어떤 뭐한테는 명백하게 보이냐.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나의 경험 자체가 너랑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은 사안을 줬을 때 인지한다는 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느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내가 너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거지. 똑같은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한테 명백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이해되지? 근데 여기 차이가 있다는 그 얘기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로. 그러면 얘는 탑픽 센텐스 자체가 여기였었기 때문에 뭐 주제를 당연히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뭐 이런 제목은 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를 역시 형합해 요약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경험의 차이 때문에 해석의 차이 때문에 요거를 형합하는 게 가장 짧을 것 같으네. 이제 결국 의사소통 어려움은 경험 차이를 위한 해석 차이다 라는 걸 형합해 주면 되겠다. 요지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뭐 좀 나름 두 가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요약문 형태로 여기 있는 단어 약간의 변화만 치면 될 것 같은데 뭐 주제 중심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역시 순서 나쁘지 않아? 이렇게 그대로 나누면 되지. 뭔가 주고 예시 주고 뭔가 주고 예시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거 무슨 얘기야? 의미라는 건 타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상징적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게, 즉 상징적 해석이라는 게 말표 자체가 상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뭐래서 단어 같은 거였잖아.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인데 이게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 이제 도입 부분이라서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우리 내용 다 보고 왔잖아. 그럼 이게 나의 경험에 비춘 해석이라는 거잖아. 상대방의 말에 대한 나의 경험에 비춘 해석이라는 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의미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청문자의 경우는 그 말을 다시 다 들어있던 거야. 가장 포괄적으로.
보충 설명을 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요거는 이제 상대의 말 자체를 이해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국 여기 말을 그대로 쓰면 요거지. 우리 자신의 해석이라는데 의존을 한다는 거고, 아직도 뭐 경험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자신의 해석이 우리 밑에 보고 와서 결국 요 얘기가 됐던 거잖아. 요거를 얘기하는 거지. 똑같은 얘기가 사실 이게 다른 얘기는 아니야. 그지? 같은 얘기를 두 번 줬다고 생각해도 말 이해하는 게 사실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거 있잖아. 이 상대의 말은 우리 자신의 해석하고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가 다른 걸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요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또 사실은 저렇게 되면 뭔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이만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지. 보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처음 봤을 때 뭔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개념으로 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에 예시로 배고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우리 자신의 배고픔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그 얘기지. 그 상대방의 이게 뭐 하면 더 써주긴 해야 되겠지. 상대방의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가 뭐에 기반되냐면은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결국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게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이유 자체는 동일한 말, 즉 상징에 대한 다른 해석. 이게 핵심이었지. 그래서 또 예시. 여기 세 가지. 그냥 뭐 세 가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마지막 부분은 그냥 쭉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말한 거, 내가 받아들인 거, 차이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얘는 크게 보면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인과관계로 크게 보면 어딘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뭐 이런 식으로 했곤 했었는데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원인 결과로 보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자르려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이거는 위에 딱 압축해주고 종합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뭐 애매한데 이렇게 여기 잘라서 잘라주면 해야 되겠지. 이것도 참 괜찮았어. 비등방성. 내용 자체를 좀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어휘, 문맥만 잘 따라가면 되겠다고. 자, The Force of Gravity. 중력의 힘.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는, 여기까지 주어지. 중력이 우리를 만들어 살도록 비등방성 공간에서 라고 해서 이제 Anisotropic Space 알 필요가 없다 그지? 저런 걸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한글 내용 단어는 한번 참고는 봐야겠지. 그 즉 다시 말하면 저게 뭐야? 공간인데 중력이 저런 공간을 상의한다는 거잖아. 역학,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힘의 어떤 작용 원리 같은 게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구나. 일단 저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지. 결국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비등방성 공간에서 살게 하는데, 비등방성 공간이라는 게 이제 역학 관계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라는 거. 아직도 뭐 잘 와닿지 않는 얘기지. 그러니까 힘의 작용 관계 자체가 방향에 따라 다르다, 그 얘기요, 첫 문장이. 자, 그래서 보충 설명을 주세요, 이거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저항을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중력이 밑으로 끌어당기니까 올라가는 건 저항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거잖아. 이런 느낌인가? 그것은 항상 우리는 빅토리, 승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디센드가 하강으로 내려가는 거지. 풀하고 비슷한 말이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래로부터의 풀, 당기는 힘, 즉 중력 되겠지. 거기에 surrender,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therefore is experienced, 경험이 되지. 뭐로써? passive compliance, 수동적인 순응으로서. 그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떨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 이것도 연결성이긴 있지. therefore.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돼. it follows that 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의 불균등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 이분이라는 게 고른 균등한이라는 명사고, 이건 불 반대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간의 불균등이 비등방성 얘기하는 거잖아. 방향에 따라서 힘의 어떤 역학 관계가 달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지. 어떤 결과냐면 다른 위치가, 그래, 또 역학적으로 unequal, 불균등하다는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요거 있잖아. 요거를 형합편을 해보고, 요거를 형합편을 해보면 연결하면 이게 그냥 이 말이 그 말인 거지. 한번 다 준 거지. 첫 문장을 구체화시켜서 상수를 해준 다음에 저 말이 좀 어려우니까. 공간의 불균형, 공간의 불균등. uneveness 자체도 사실 뭐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겠지.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충 설명하면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을 극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수능, 패시브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 나오는 요 말을 한번 더 써준 거잖아. 요거 역학관계가 방향에 따라 다르다는 걸 여기서 했어. 다른 장소는 역학적으로 불균형하다라고 한 번 더 준 거지. 뭐 불균형, 뭐 불균등, 뭐 그 말이 그 말. 첫 번째 단락은 저렇게 해서 같은 얘기를 그냥 한 번 더 써줬어. 그렇구나. 왜 저런 데서 하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내용이 추상적이라 어려우니까 또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물리학을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By pointing out, 지적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Because moving away from the center of gravity requires work. 앞에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올라가는 거지. 중력의 센터,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그지? 노력 또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을 극복하는 거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몇 번 나오다, 뒤에 어딘가에서도 나오더라고. 이번 교재에서. 위치 에너지야. 한 질량 안에 위치 에너지가 하이, 더 높아, 위에 있을 때. 더 크대. 그러니까 더 하이업 하면 저 수직으로 못 되겠네.
더 높은 곳에 있는 질량의 위치 에너지가 이게 저거고 is greater 더 크다. 뭐보다? 요 that은 요거지? 위치 에너지. 비교급에서 같은 말 반복해서 쓰기 싫을 때 that도 쓰는 거였잖아. low down 낮은 곳에 있는 질량보다.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원이 가리키는 거는 매스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higher, low down. 아까 뭐 말만 어렵지만 위치 에너지가 결국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왜냐면 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더 많은 힘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한 얘기지? 더 위로 올리려면. 이거 뒤에 됐냐고? 그지? 일단 써볼까? 이게 중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여기서 뭐 1이라고 해. 그래 1이 필요하다. 여기서 1 자체가 뭐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에너지가 더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의 그것, 즉 위치 에너지보다 더 크다. 라고 약간 쓰다 나오는 거고. 이거 완전 내용일치야. 그지? 그래서 visually, 시각적으로 an object of a certain size, shape or color 한 물체인데 특정한 뭐 크기나 형태나 색깔의 물체는 더 많은 무게를 지닐 거야. 언제? 그게 더 높이에 놓여져 있을 때. 이거 PPG 수동이니까. 그러니까 특정 크기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높은 게 더 무게가 많다가 되는 거지.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플러스 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balance in the vertical direction 수직 방향에서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될 수 없어. 얻어질 수 없고. cannot be obtained. 어떻게 함으로써? 둠으로써 다른 높이의 동일한 물체를 여기 영광펜 해볼게. 여기 빈칸 괜찮은 거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인과관계니까 앞에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애가 더 많은 무게를 가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다른 높이에다 동일 물체를 두게 되면 똑같은 균형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게 그림 그릴 때 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다가 똑같은 물체, 여기다 똑같은 물체를 두면 얘가 똑같지 않잖아. 당연히 얘가 위치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그지? 얘가 에너지가 더 많고 얘는 더 낮을 거 아니냐고. 그지? 여기 있지. 오케이? 여기까지. 즉, 다시 말하면 더 높은 물체가 반드시 더 가벼울 거다. 이거 참 괜찮은 거야. 무거운 거 아닌가요? 가벼운 거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으려면 균형이 좀 줄여볼까? 균형이 성취가 되려면 이런 거지. 동일한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여기가 뭐 이만한 거면 밑에가 좀 이만한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 이렇게 됐을 때 균형이 맞다는 거거든. 왜냐면 얘는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얘랑 이퀄 되는 균형이 맞는 거고. 이거 참 괜찮지 않냐? 헷갈리지 않냐? 그지? 이거 괜찮아. 여기로. 헷갈려. 여기. 이것도 정리해야죠. 이건 어차피 이게 전체 뭐 주제 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해석 중심으로만 잘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특정한 크기의 물체는 더 높은 곳에 위치할 때 더 많은 무게를 지니게 되고 무게가 여기 에너지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therefore
이거를 그래서 형광펜을 했었고 여기다 이거 하나 추가해줘야 되겠구나. 수직 방향. 수직이라는 게 중요했었지. 수직 방향. 수직 방향에서 수직 방향 이거까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넣어줘야 할게요. 균형이 성취되려면 높은 곳에 물체가 더 가벼워야 함이라는 요거 헷갈리는 거. 그치? 동일 물체를 다른 높이 하면은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균형이 맞으려면 더 많은 무게가 나가는 거 반대로 더 가벼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헐 아직도 잠깐 남았잖아. 5줄 그치? 여기가 하나 되게 중요하다. 그치? 헷갈리네. 이해는 되지 이거? 그러니까. 딱 그냥 처음부터 왜냐면 우리를 지워야 되겠어. 공간이. 아 이것 좀 약간 복잡해 그냥. 위에를 여기를 지울게. 여기 지워도 되지? 이렇게 공간이 있어갖고.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증명한 거야. With regard to는 뭐뭐에 관해서지. 사이즈에 관한 실험 증명은 언급이 되는데 저 사람에 의해서 만약 사람이 요거 받아 바이섹트가 2등분하다지. 그리고 요게 퍼펜디큘라가 이거 좀 어려운 말이잖아. 처음 봤다 했잖아. 버리칼이야. 수직의 선분을 2등분 하시오 라고 요걸 받아. 원래 이제 1도도 딱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요거 받아. 근데 이제 측정을 하는 건 없이지. 그러면 사람은 지울게. 거의 언제나 한결같이 표시를 둔다, 표시를 한다, 너무 높게. 이것도 괜찮아. 이것만 편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여야 되는데 뭐 여기 정도가 2등분이에요. 이것도 약간 지나친가? 약간 이런 느낌 갈까? 이 정도? 이렇게 하자고. 이게 어쩌거나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항상 하게 되고. 너무 높으면 항상 이러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만약 선분이 실제로 2등분이 되면 그건 어려움과 함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거는 강조금이지. 어려움과 함께 전면과 온 거니까 어렵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고. 뭘 설득하기가 어렵냐면 위에 있는 절반 요거 얘기하는 거. 위에 절반 요거지. 요게 이렇게 일단 잘라놓은 상태야. 여기 아니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더 길지 않다라고 설득하기가. 즉 더 길지 않다는 건 짧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바꿔도 이것도. 더 짧다고 설득하기가 어렵대. 이 아래쪽 절반보다. 왜냐면 나는 이거 2등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더 짧은데? 라고 자기 스스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냐면 아까 비등방성 뭐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빈칸 들어간 거 이것은 의미하는데 또 같은 말 또 준 거지. 만약 사람이 원해 두 개 절반이 비슷하게 보이기를 원해 딱 2등분 하시오라고 했으면 사람은 반드시 위의 절반을 그래 더 짧게 만든다는 게 원래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not longer가 shorter라고 해야 되고 shorter가 이렇게 같은 얘기를 준 거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비등방성 공간이라는 저 개념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 그 요지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얘가 좀 뭐 길어서 보여서 좀 보기가 어려우면 요거 요약 자체를 다
형광펜을 해주어서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중력에서 높이에 따라서 역학감이 달라진다는 게 위에 있었고, 그래서 위쪽 물체가 더 무거워. 그러니까 균형에서 위가 더 가볍거나 짧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자가 이 실험이지. 자, 수직의 선동을 2등분하라는 실험을 했어. 그러면 피실험자 사람들은 거의 항상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되죠. 그대로 너무 높게 표시를 한다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높게 표시를 한다는 게 그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길지 않다라고 납득하기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은 위쪽이 더 길지 않다는 거는 밑에 위쪽이 더 짧게 표시를 한다. 그래야지 균형감이 있어 보이고, 그거의 원리는 위치 에너지라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내용 자체는 그냥 정리를 해보면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높은 게 항상 위치 에너지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균형을 맞으려면 위에 게 항상 뭐 가볍거나 좀 더 짧거나 뭐 이래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위치 에너지라면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무게 얘기도 나왔고, 요 성분의 길이 얘기도 나오고 두 가지가 더 나오긴 하는 거야.